오늘 정말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 건데요. AI가 스스로 뭘 원해야 하는지, 즉 자신의 목표를 학습하는 방법을 다룬 아주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더 똑똑한 진짜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퀴즈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있고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둘 사이에 사실은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답은 바로 둘 다 보상을 최대로 얻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죠. 원숭이는 맛있는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로봇은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온갖 복잡한 행동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 AI가 아타리 게임에서 인간 고수들을 이겼던 거, 그 뒤에는 바로 이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자, 보상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바로 여기서 수년간 AI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온 아주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AI한테 뭘 해야 잘하는 건지 제대로 알려주는데 아주 서투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청소 로봇한테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라고 보상을 설정해줬더니 쓰레기를 그냥 카펫 밑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 해킹이라는 건데 AI가 꼼수를 부려서 보상만 쏙 빼먹고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보상을 설계해 주는 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도 힘들고 방금 말한 보상 해킹 같은 문제점도 많았어요. 반면에 이걸 AI가 자동으로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훨씬 빠르고 사전 지식도 별로 필요 없고 진짜 최적의 목표를 스스로 배우니까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한 AI를 만들 수 있겠죠? 이 논문에 실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직접 보상을 설계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작업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연구자들이 정말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AI가 자기의 과거 경험 데이터를 쫙 훑어보고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최적의 보상을 찾아내는 거죠. 마치 AI 코치가 AI 선수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면서 다음 경기를 위한 최고의 전략, 즉 최고의 보상 체계를 짜주는 것과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영리한 이중 최적화 구조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두 팀으로 나뉘는 거예요. 한 팀, 즉 에이전트는 실제 세상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요. 다른 한 팀, 메타 학습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석해요. 그리고는 지금 보상 방식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보상을 줘야 에이전트가 더 빨리 배우겠어 하면서 보상 규칙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선수와 코치가 함께 성장하는 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효과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그림 좀 보세요. 보상이 거의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막막한 평지 같죠.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를 거치고 나면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즉 어디로 가야 성공이라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 과연 실제로도 잘 돌아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이론을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한번 시험해봤어요. 우선 카트폴이나 루나랜더 같은 고전적인 강화학습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환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상을 정말 어쩌다 한 번씩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마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미로에 던져놓고 알아서 출구를 찾아봐 하는 거랑 비슷해서 보통 AI들이 학습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방식들은 마이너스 점수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새로운 발견된 보상을 사용한 AI는 압도적인 점수로 성공해냈죠.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쉬운 문제에서 통했으니 이제 난이도를 확 올려봐야겠죠? 이번엔 훨씬 더 복잡한 관절이 무려 17개나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걷게 만드는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믿기 힘든데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놀랍게도 AI가 스스로 찾아낸 보상 방식이 인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보상 방식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AI가 우리 인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움직임의 가치를 스스로 깨우쳤다는 뜻이겠죠. 시뮬레이션에서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뮬레이션 밖으로 나와서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에 이 기술을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전기를 쓰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관리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정밀한 제어가 생명인 무인 드론 제어였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이 기술을 적용한 AI가 에너지 소비를 무려 6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60%요. 기존의 다른 AI 방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성과였죠. 드론은 더 극적이었어요. 인간이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주 정교하게 보상을 설계해 줬을 때는 임무에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AI가 스스로 보상을 찾게 했더니 놀랍게도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오히려 족쇄가 됐던 셈이죠. 이 논문의 저자들도 이 연구의 의미를 아주 크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성능을 좀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처럼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E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건 AI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우리가 일일이 지시하는 시대에서 AI 스스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가 스스로 자신만의 동기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